자, 잘 쉬셨죠? 네, 아까 대주 걷는 게 좀 어려웠는데 길게 볼 부분이니까 너무 모른다고 막 머리 잡아뜯지 마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제 254페이지 각종 등기 절차 보도록 하죠. 이쪽은 좀 쉬운데 나오는 것이 뒤에 가서 이제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가 좀 중요하니까 그쪽 위주로 치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변경 등기가 나오는데 변경 등기란 것은 앞서 배울 때 경정 등기란 등기랑 세 번을 했는데 변경 등기란 등기는 하는 목적이 후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 등기하게 되고 반대로 경정 등기란 등기는 원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경정 등기합니다. 두 개와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어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등기가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원시적. 끝난 이유를 후발적 그럽니다. 잘못된 게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 등기 끝나기 전이냐 후냐를 보고 나누는 것이에요. 등기 끝나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뭐라고 부르고? 경정한다고 부르는 것이고 등기 끝난 이유를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종류를 세분하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눠서 표제부에 등기하는 변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의구사항에서 변경 등기로 세분하게 됩니다. 표제부는 몇 글자인가요? 표제부 세 가지가 있고 갑골구는 갑골구 두 개 합이 5가지를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왜 5가지가 될까? 변경 등기는 종류가 5개인 이유는 변경 등기 몇 가지 있어요? 변경 등기 5개를 세분하는데 뭐라고요? 네, 5개가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나온 것이 여러분 교재에서 변경 등기 종류에서 표시란 변경 등기가 나오게 되고 밑에 사항란 변경 나와 있죠? 사항란이 갑골고를 사항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 변경 등기의 경우는 먼저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표제부상 변경 등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갑골구에 등기할 사항은 먼저 나올 것이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변경에서 5가지가 변경 등기의 종류인데 한꺼번에 묶어드리고 하나씩 풀고 나갈게요.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요거 왜 하는가 한번 설명부터 드린 다음에 이제 등기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이 바뀌긴 바뀌되 여기는 물리적으로 부동산이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부동산 변경이라고 부르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여기는 행정상 바뀌는 경우가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는 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물리적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의 경우는 토지에 지목이 바뀐다거나 또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를 부동산 변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구조가 바뀐다거나 또는 건물의 종류가 바뀐다거나 건물의 면적이 바뀌는 경우를 여기를 부동산 변경이라고 세분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같이 가시면 될 거예요. 토지는 또는 건물은 바뀌는 게 없고 부동산 소재가 바뀐다거나 지번이 바뀌는 경우 그럼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뀔 것은 동이나 리가 바뀌겠죠. 그게 이제 그 의미고 또 지번을 바꾸게 되면 바뀐 지번은 바뀌겠지만 토지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더라?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 변경이 아니라 행정상 변경으로 면대로 기하시면 될 것이고 또 건물의 경우도 건물 번호가 바뀌는 경우를 의미해서 이렇게 세분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변경이라는 얘기는 대지권이 아까 뭐라고 배웠었느냐? 대지권은 대지에 가진 지분,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는 규약대지나 대질통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어떤 대지가 있다고요? 규약대지. 아파트 입주할 당시에는 법정대지라는 대지가 있고 규약대지라는 대지가 있는데 입주할 당시에 있던 대지 있죠? 그 대지는 어떠한 경우도 분할할 수 없는 법정대지라고 부르고 반대로 규약대지라는 것은 약속을 통해 만든 대지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강의실이 아파트 단지이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입주민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지은 지 꽤 오래되어서 지금 지는 아파트가 눈에 보이는 차이와 또 안 보이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옛날 지은 아파트는 층수가
여기 상계동이 대부분 낮잖아요. 옛날에 져서. 지금 짓는 아파트는 상당히 고층이고, 옛날 아파트는 정사각형은 딱 사각형이죠. 지금 아파트는 모양도 막 예쁘게 짓지 않나요? 또 이름도, 여기는 중호 아파트. 근데 지금 짓는 아파트는 삼성 레미안, 뭐 두산 위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도 예쁘게 붙여놨는데, 그런 게 눈에 보이는 차이고, 눈에 안 보이는 차이는 주차장이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있는 아파트는 차를 가구당 한 대씩은 잡아줘요. 100가구 분양한다 가정하게 되면 주차 칸수가 100칸은 만들어집니다. 최소. 근데 옛날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가 귀할때 짓다 보니까 주차 칸이 몇 칸이 안 돼요. 만약에 0.5대만 잡아줬다 가정하게 되면 100가구일 경우는 주차가 몇 대 만들어질까요? 50칸 만들겠죠? 차가 귀할 때니까. 그래서 지은 지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막 2열, 3을 막 세워놓는 이유가 옛날 지을 때 차가 귀할 때 져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도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가구가 100가구가 있는데 주차칸이 몇 개밖에 없대요, 지금? 50칸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주차칸이 50칸이면 차 칸에 딱 세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몇 대나 세울 것 같아요? 최대 50대는 죽어도 못 세웁니다. 하늘 두 쪽 나도 50대 못 세워요. 왜냐? 두 칸은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뺏어야 되고, 두 칸은 재활용 쓰레기 버린다고 또 뺏어야 되고, 거기까지 이해하죠? 공동주택이니까. 근데 꼭 차가 이렇게 주차칸이 두 칸 있는데, 그것도 마티즈가 두 칸 딱 물고서 이렇게 딱 서는 거 있어요. 이렇게 떴다 왕쳐버 써붙인 게. 밤에 딱 들어오면 이거 열받지 않나요? 아, 이 조그만 차도 차라고 두 칸 물고 있으면 옮겨놓지도 못하고 열받아가지고서 화딱지 나는데, 여기까지 용서가 되죠. 운전 못하니까. 근데 이 네 칸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칸에다가 피자 세 쪽짜리가, 뭐가요? 피자 세 쪽짜리. 이 대화 안 되는구나. 피자 세 쪽짜리가, 이것 또한 한 S 한 600 정도 되는 차가 자기 문짝에 콕 찍힐 걸 대비해서 여기다 떡하니 세운 차에서 이렇게 한 대가. 아닌가?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건 가만 놔둬야 돼? 응징을 해야 돼요?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응징 어떻게 하세요? 못으로 문짝을 한번 찍 긁었다가는 난리 나면 집 팔아야 돼요, 이거. 문짝 긁으면 안 되고, 응징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이거?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부터 혼내주면 되니까. 아니, 저 멀리서부터 숨어가지고 오리걸음을 걸어오신 다음에 바닥에서 모래알 하나 주워가지고서 이렇게 바람 빼는 거 있죠? 거기다 빼가지고 거기에 모래알 집어넣은 다음에 잠가버리세요. 그럼 모래알이 밤새도록 그거 누르고 있어요. 바람 빠지라고. 그럼 폭주지 않아요, 차가. 좋은 거 배웠네요. 자, 그리고 갈 때는 오리걸음으로 기어가지고서 포복으로 해서 도망가셔야지. 자, 잡히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차 때문에 50대 세울 수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맨날 주차장 가지고 다툼이 생겨가지고서 입주민끼리 협의를 합니다. 우리 강의실이 이렇게 대지일 경우에 옆에 마침 나대지가 하나 있대요. 저거 돈 모아서 사가지고 저거 주차장 만드실래요? 아니요. 내야지 대화가 되지. 에이, 뻑! 자, 그럼 우리 동거도 주차장 만드실래요? 네. 그럼 이제 돈 모아서 저 땅을 사서 대지에 편입시킨 다음에 주차장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는 대지를 규약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땅이 늘어났나요? 네. 그러면 합병하게 되면 토지가 면적이 늘어날 겁니다. 합병하게 되면. 합병한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각자의 지분도 조금씩, 대지권도 증가가 생기겠죠? 반대로 규약이라는 건 약속을 깨버리게 되면,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다시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말이 집합건물 대지는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규약상 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 규약 대지는 띄어 팔아먹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지는 어떤 경우도 팔아먹을 수 없는 땅이고, 규약 대지는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다가 되니까 이걸 분할을 하게 되면 면적은 감소가 생기겠고 지분도 조금 감소가 생기겠네요. 이런 게 가장 큰 사유예요. 근데 이건 뭐 이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이런 말 나오면은 어떤 등기인가 알고 가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얘기는 이 등기 명인이 뜻하는 바는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 그럽니다. 그럼 누가 주인인가 등기부상은 나오는 것이 성명이 나오게 되고 주소가 나오게 되고 주민번호가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바뀌는 경우를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바뀌는 경우는 언제 바뀔까? 개명하면 바뀌겠죠. 개명하면 요즘에 개명들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개명들을 한 번은 쉽게 합니다. 개명은 두 번째 바꿀 때에는 개명 안 해줘요. 개명 첫 번째 바꾸는 경우 이름이 자기 원치 않는 경우는 쉽게 바꿔주는데 한 번 바꾼 이름을 두 번째 또 바꾸려고 하면 그건 죽어도 안 바꿔줍니다. 왜? 너 뭐 잘못했지? 그러고서 의심해서 안 바꿔주니까 한 번 바꿀 때 점쟁이 잘 만나야 돼요. 이름 바꾸라고 점쟁이가 권하지 않나요? 이름 바꾸면 대운이 올 테니까 빨리 바꿔. 그래서 바꾸긴 바꾸는데 한 번에 잘 바꿔야 됩니다. 그럼 개명하면 이름이 바뀔 것이고 이사 가면 주소가 바뀌겠죠. 주민번호 바뀌나요? 바뀝니다. 주민번호도. 하리수 일자가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트랜스젠더가 어디가 더 많나요? 어느 나라 가면? 태국 가면 많죠. 요번에 10월 달에 태국을 갔었는데 호텔에 이렇게 있었고 가이드 하는 말에 길이 두 쪽이 있습니다. 돌아서 시내 나가는 길이 있었고 여기로 시내로 나오는 길인데 이쪽은 죽어도 가지 말래요. 여기로만 다니라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여기에 게이바가 있대요. 게이바가 있으니까 이 골목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게이들이 자기를 찾아온 게이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막 앵겨 붙으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는 호기심에 갈 수 있을지언정 걔네가 받아들일 때는 호기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골목 들어왔다는 자체가 너도 게이지라고서 판단을 하고서 달라붙어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자,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못 움직여요. 그래서 끝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데 저쪽에서 어깨 이러는 사람이 하이 그러지 막 오길래 도망가 그랬는데 이곳까지만 도망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앞으로 어시거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니까 뭐라 그럴까 덤비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로 안 가고 일로만 도망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태국에 가면 참 많죠. 하리수도 태국 가서 수술 받았다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권리 변경이라는 얘기는 등기 실행한 다음에 뭐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금에 증액이 있다거나 감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바뀌는 경우, 지상권의 지료, 존속기간, 임차권의 차임이 바뀌는 경우를 통틀어서 권리 변경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언제 뭐 하는가 이해 갔어요? 그럼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 규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의무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 처벌도 있을 것이고 처벌에 따라서 어떻게 등기할 것이 쭉 설명드린 다음에 체크 하나 줄쳐놓고 가자고요. 표제부 등기는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표제부에 등기했다고 해서 주인 바뀌는 건 아니니까 피해 볼 자가 없어서 단독 신청할 등기고 이 표제부상 실행할 등기들은 전부 다 단독 신청하되 1개월 내 신청할 의무 규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몇 개월 신청하시고 1개월 내 신청을 하셔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과태료는 5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시키되 과태료는 건물만 부과시키지 과태료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 실행할 때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방식이지 부기 등기 들어갈 수 없어 전부 다 주등기로서 독립번호 주고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 등기 전부 다 어떻게 신청하래요? 단독 공동. 단독 신청할 등기고 몇 개월 내? 1개월 내. 그럼 토지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똑같이 1개월 내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이야 과태료가 있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표제부는 언제나 다 주등기예요. 끝나고 하나씩 볼 겁니다. 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었습니다. 피해 볼 자가 있을까요? 이름은 나 혼자 바뀐 거잖아요. 그럼 나 혼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개월로 신청해야 될까? 의무 없습니다. 이름 바뀌었다고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던 집 새 주고 이사 가시게 되면 이사 간 집 같은 주민등록은 옮겨놓겠지만 등기부 주소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새 준 집 주소 등기 안 바꾼다는 얘기는 신청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었다고 순위가 변동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보기 등기로 등기 실행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이래요? 보기 등기대로 기하시고. 근데 권리가 바뀌는 경우는 요거는 하나만 주의할 점인데 전세금이 증액하고 감액한다거나 이자가 또 바뀐다거나 그럼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는 누가 기분 좋을까요? 은행이 기분 좋을까? 우리 돈 빌린 채무자가 좋을까? 은행이 좋겠죠? 그럼 반대로 돈 빌린 채무자 입장은 기분 별로 안 좋겠네요. 근데 권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득보는 자가 있고 피해보는 자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득보는 자를 등기 권리자, 피해보는 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여기 등기 신청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권리가 바뀌는 경우에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럼 과태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등기할 때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권리가 바뀌는 경우 원칙은 어떻게 등기 실행하느냐? 원칙은 보기 등기로 원칙으로 갑니다. 이해관계는 없을 경우는 보기 등기 원칙이고 예비 규정은 권리가 바뀌는 경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가 되어 있느냐 또는 승낙서가 없느냐 보고 나눠요.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는 등기 실행 방식은 보기 등기로 등기를 실행하게 되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주등기로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보기 등기로 가는 경우는 옛날 전 변경 전의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우게 됩니다. 두 글자를 줄여서 주말한단 말 쓰는데 붉은 주자예요. 붉은 선으로 말수하는 걸 주말한단 말 쓰고 조등기로 가는 경우는 지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고 그렇게 하실 공부예요. 시험은 이걸 내고 들어와요. 헷갈리니까. 여기는 하나를 외우셔야 됩니다. 혹시 이 노원 쪽에 나이트클럽 유명한 데 있나요? 호박? 호박 있어요? 호박 나이트클럽 물 언제 좋아요? 주중이 좋아요? 주말이 좋아요? 주말에 물이 좋겠죠? 주말에 나이트클럽 가는 이유는 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기부기 춤추러 가는 거지. 네, 춤추러 가는데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몰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몰래 가더라도 여기서 승낙 받고 간다고 말씀하셔야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승낙 받아서 부기부기 춤추러 주말에 가자 이렇게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승낙서가 없으면 거꾸로 조등기고 옛날 상은 지워서는 안 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쭉 풀체 배우는 게 이제 하실 공부예요.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요건 이따 외우게 해드릴게 좀 기다리세요. 네, 책 들어가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254페이지에 부동산 변경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변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가 바뀌는 경우 부동산이 물리적인 변경이에요. 요건 실제로 바뀌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의의가 부동산 자체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되나 그러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체의 실질적 변동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듣는 것은 토지의 경우는 그의 면적의 증감이나 지목의 변경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그의 종류,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 건물의 신축 등이 있더라. 찾았나요? 네. 이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동산 자체가 바뀌는 경우고 그 부동산 내역은 등기가 먼저일까? 대장이 먼저일까? 대장이 먼저죠? 항상 대장부터 먼저 고친 다음에 등기를 먼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선대장, 호등기 순으로 고치는 것이 순서고요. 3번 신청하는 특징만 볼 텐데 신청하는 특징은 첫 번째 부동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몇 개월 신청하시래요? 1개월로 신청을 하셔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토지는 과태료가 있더라 없더라? 없지만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해서 요거 써는 게 요겁니다. 자, 요게 바뀌는 경우 단독일에 공동일에 소유권자가 단독 몇 개월 내? 1개월 내 안 하게 되면 50만 원 과태료는 뭐만? 건물만 부과한다. 써있고 밑에 쭉 내려와서 토지 변경 특징은 안 보셔도 되고요. 쭉 내려와서 등기 실행 특징의 경우는 언제나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표지법은 언제나 주등기지 부기등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기를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 주등기다 이 뜻이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라는 말 나오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행정구역 등이 바뀐다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읽어보게 되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라 함은 부동산이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인 특별시, 광역시, 시, 군구, 읍면, 동리의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소재와 지번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명칭이나 건물, 대지의 지번, 건물 번호 변경을 말한다. 이는 즉 부동산의 동일성을 가리키는 표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부동산 변경과는 구별된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신청, 직권 나오는데 신청만 보시면 됩니다. 신청도 건물, 대지의 지번이나 건물 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는 몇 개월 내? 1개월 내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킨다. 찾으셨어요? 또 등기 실행은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맨 꼭대기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맨 꼭대기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맨 꼭대기 언제나 주등기 방법이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지 않나요? 단독 신청할 등기로 1개월 나가시고 위반하면 건물만 50만 원 과태료 방식은 주등기다. 그 다음에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로만 나오는데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 대상도 안 보셔도 돼요. 대상은 안 물어보니까. 쭉 내려와 등기 신청할 때 대지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변경 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 기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네 번째 줄에 이러한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몇 개월 내? 1개월 내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찾았나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대지권은요, 토지에 가진 지분이잖아요. 네. 토지는 과태료가 없다면서요. 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라는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얘는 토지가 가진 내용일지언정 아까 등기한 장소가 아파트 건물 등기부 표제부니까 건물 등기상 인정이 되어서 50만 원 과태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지만 토지의 내용이지만 등기한 장소가 어디다? 건물 등기부 아까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등기했잖아요. 그럼 내용은 토지일지언정 등기한 장소가 아파트 건물 등기보다 보니까 건물 등기상 인정이 돼서 과태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과태료 나와 있는 것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대지권 변경 등기도 아파트 건물 등기고 표제보다 보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 주등기로 간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나게 떠들어놓은 것이 이거예요. 지금 다 단독 공동. 단독 몇 개월 내? 1개월 내.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전부 다 주등기 똑같지 않나요? 여기 세분할 거는 이거 하나하나 세분에 물어보질 않으니까 이런 등기를 언제 하는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묶어서 표제보는 몇 개월 내가고 1개월 내. 이 정도만 세분하면 되는 거지. 뭐 세부적인 사항 다 읽어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내진 않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권리 변경이 중요한데 권리 변경이라는 것은 밑에 세 번째 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신축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의미하고 전세금의 증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채권액의 변경, 채무자 변경 등에 따른 저당권 변경 등에도 속할 것이고 임차권의 차임의 증감, 지급비율 변경 등에 따른 임차권 변경 등기 등이 속한다. 이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금 바뀐다거나 이자 등이 바뀌는 경우. 그럼 이게 바뀌면은 등기 신청 혼자 가야 돼? 둘이 가야 돼요? 둘이 가야 되죠? 밑에 등기 신청에 보니까 권리 변경 등기는 1번 원칙에 따라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찾았나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공동 처음 나왔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다 단독이고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럼 4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하나를 외우니까 그래서 아까 변경 등기 몇 가지가 있더라? 변경 등기 몇 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공동 신청할 등입니다. 하나 권리 변경만 공동이란 얘기예요. 그럼 시험을 내도 4개를 낼까? 하나를 낼까? 이걸 내겠죠. 이게 특이한 거니까 주의하시고. 네, 등기 실행 특징 읽어보게 되면 등기상 이항기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기 등기로 한다. 이거예요. 요거. 원칙은 무슨 등기? 이항기는 없으면 보기 등기란 얘기고 이항기는 있을 경우는 승낙서가 있으면 조등기, 보기 등기? 보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 그럼 보기 등기 옛날상 지워라 놔둬라? 지워라. 조등기 지울 수가 없다. 이제 이걸 떠들고 있는 게 이 파트. 읽어본 다음에 요 뭔 말인가 설명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으면 원칙은 부기등기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하나여 부기등기로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말은 줄이게 되면 승낙서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란 얘기고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러나 주등기로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가지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 전 사항을 지우지 아니한다. 이게 뭔 말인가를 풀어드릴게요. 자, 칠판 잠깐 보시고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순위에 저당권이란 권리가 1억에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더라. 가정한 상태에서 저당권의 채권의 기록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증액한다고 가정해보고 예를 들어 감액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1억이라고 말 쓰지 말고 원래 증액은 안 받아주니까 이자로 갈게요. 1억에 되어 있고 이자가 연 10% 등기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이자 10% 등기되어 있는데 이자를 증가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에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커지는 만큼 빚덩어리가 커지니까 전세권자 좋을까 나쁠까? 안 좋겠죠. 그럼 증액하는 경우는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 승낙할까요? 승낙 안 하겠죠. 당연히 이거 승낙하지 않을 겁니다. 얘가. 그럼 이자가 내려가는 경우는 도움되는 행위니까 승낙할까요? 당연히 승낙하겠죠. 이거는. 이거 승낙 받을 필요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승낙이 있다 없다 차이점인데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제 실행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승낙서가 없는 경우부터 승낙서가 없다는 얘기는 일단 주등기라는 얘기는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변경등기 실행을 하고 변경등기 실행하고 이자하고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증액은 15%로 가고 5%로 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이자가 얼마로 변경해요? 15%로 변경하게 되면 이자가 15% 바뀐 거의 경우는 몇 순위인가요 지금? 3순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가 바뀌기 전까지는 10%로서 1순위로 전세권자보다 앞서고 있었죠? 오케이? 근데 이자가 15가 됐잖아요. 근데 15가 몇 순위래요? 3순위라는 얘기는 얘보다 순위가 처지잖아요. 그럼 얘를 없애버리게 되면 15가 다 쳐져버려요. 15%가 다 쳐져버린다고 3순위로. 근데 15% 중에 몇 프로는 앞서 있었어요? 10%는 앞서 있었잖아요. 1순위로. 요거 놔두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15가 됐는데 15% 중에서 10%는 1순위로 앞서 있는 것이고 전세권자보다 증가한 5%만 3순위로 밀리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지워서 안 되는 겁니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몇 프로로 바뀌었대요? 15% 바뀌었지. 15% 중에서 10%는 1순위로 앞서 있는 것이고, 오케이? 증가한 5%만 3순위로 순위가 밀린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까지 지워버리게 되면 15가 다 밀려버리니까 주등기로 가는 경우는 옛날 사항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놔둬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는 놔둬라 지워라. 지우라 그랬죠? 승낙서에 있는 경우, 승낙서에 있는 경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요 등기 바뀔 때 1회 보기 1호로 1번 저당권 변경등기 실행하면서 이자가 얼마로 바뀐대요? 5%로 변경하게 되면. 근데 5% 이자 바뀐 것은 앞으로 5%죠? 그럼 얘는 부기등기라는 얘기는 1회 보기 1호잖아요. 그럼 2순위가 없어요? 1회 보기 1호가 없어요? 1회 보기가 없으니까 얘를 지워버려도 계속 앞서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 놔둘 필요는 없어. 이거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는 계속 순위가 앞서니까 옛날 걸 지워버려도 문제될 게 없겠지만 주등기로 가는 경우는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옛날 걸 지워버리면 다 밀리기 때문에 옛날 거 10% 놔두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이 사례 가지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서 논문으로 주관식으로 문제 써라 그러면은 골치 아프겠지만 우리는 무슨 문제인가요? 객관식이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헷갈리니까. 나이트 클럽을 자꾸 몰래 가면 틀려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가라? 승낙을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승낙받아서 뭐라고요?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그 많은 한 8줄을 묶어놓은 이 두 가지 줄이라는 얘기예요. 압축해서 기억하시고 거꾸로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 옛날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 번 써먹어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써먹으니까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몇 번 써먹으니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다시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 방식이래요? 보기 등기.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럼 보기 등기는 옛날상 지운다 놔둔다. 보기 주말 지우는 것이고 주등기 지우는 게 아닙니다. 잡아놓고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나이트클럽 왜 가나 그랬더니 그나마 우리 노원은 다행이네. 저 다른 데서는 왜 갑니까? 부킹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이런 된장 맞을 부킹이. 자, 옛날에 뭐라 그랬나 옛날에 왜 차바라 다니고 이런 사람을 갔다 오면 이런 옛날 노인네들이 많이 쓰는 말 몰라요? 바람 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지금 막 노는 여자를 부르는 말 있죠. 옛날 말로. 한양년. 못 들어봤어요? 환양녀란 말은 들어봤어요? 환양녀란 말이 뭔데요, 이게? 예, 이거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환양녀. 이 환양녀라는 얘기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광해군이 임금 시절에 광해가 명나라 청나라 바뀔 시절입니다. 그때. 근데 양쪽 외교를 잘했는데 이 광해가 실수를 저지르지 자기 엄마 죽인 사람 막 때려잡아 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조 반정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인조가 왕이 되면서 광해가 물러났는데 인조는 어디가 달라붙었느냐? 지는 애 명나라에 붙어버렸어요. 뜨는 애가 청나라인데 그 청나라가 아주 이 감히 명나라부터 그래 조선을 치러 들어온 겁니다. 그게 병자호란. 그래가지고서 조선 궁궐에 있다 얼른 도망갔나요? 남한산성 도망가가지고서 한겨울에 끄집어내가지고서 한강 그 얼음에다가 박치기 3번 해가지고 여기 머리통 깨져가지고서 피를 질질 흘리고서 그 아들 데려갔죠. 세자를 볼모로. 그게 소현세자. 중국 끌려가가지고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 소현세자가 장사를 해요. 그럼 조선에 있던 이 아는 애들, 여자들을 다 잡아서 중국 애들이 노비로 다 데려가 버립니다. 병자호란 잡혀가는데 그 노비를 소현세자가 이제 세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돈을 벌어서 중국에 잡혀간 노비들을 다시 사가지고 조선으로 보낸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가 이게 환양녀인데 환영해줘야 돼요. 이 구박을 해야 돼요.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그 종족 문화가 있잖아요. 아닌가? 꼭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찔러가면 이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네 중국 가가지고 그냥 오지 않았잖아 하고서 색안경 끼고 보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진짜 불쌍한 애들인데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나쁜 말이 뭐예요? 여기다 니은자 붙여가지고서 환양 이 나쁜 말 많이 썼는데 이게 원래 나쁜 말은 아닌데 나쁜 말로 이게 와전이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말 써서 안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이지 역사적으로. 정치만 잘했으면은 그래도 그 불안한 조선왕조 500년 같잖아요.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건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머지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의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란 259페이지에 등기 명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시 예를 들어서 예컨대 두 번째 끝부분에 전고로 인한 주소 변경, 개명으로 인한 성명의 변경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하더라. 그럼 이름 바뀌고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 신청인은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름 바뀌었다고 피해볼 자가 없기 때문에 이의항의인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승낙서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래요? 보기 등기로 한다. 칸을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자, 표지보란 말은 어떤 등기란 말이 나오고 주등기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갑골구란 말이 나올 때 권리란 말이 나오면 순위에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기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내는 거 여기 헷갈리는 거 요거.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요걸 물어보고 들어오니까 요걸 잡는 게 공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게 시험 내는 게 이 파트예요. 헷갈리니까. 나중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 앞으로 7번 더 들어요. 이 사항을.
지금은 그냥 제목 정도 얘기고 넘어가셔도 1월달, 3월달, 5월달 들어가면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60페이지에 경정 등기란 말 나오는데 칠판에서 변경 등기가 지금 표제부에 쭉 있었죠? 얘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얘를 경정자 고치면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경정 등기란 것은 표시란 표제부 경정 등기란 등기는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표제부 경정은 전부 다 주등기.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은 언제나 보기등기. 권리 경정은 승낙서가 있대요. 보기등기. 없대요. 주등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읽어놔 보자고요. 페이지 오른쪽 261페이지에 여긴 보지 마세요. 맨 밑에 보니까 등기 실행 찾으셨어요? 거의 복습 차원인데 부동산 표시의 경정 등기는 즉 표제부 경정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며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 등기는 또 반대로 보기등기로 한다. 경정 등기에 관하여 이항기관의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보기등기 권고에 의하여 경정 등기를 실행하며 보기등기로 경정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경정 전에 관한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반대로 그러나 이항기관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 방법으로 하여하며 경정 전 등기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서는 아니 된다. 그걸 신나게 떠들어놓은 게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여기는 따로 볼 필요 없고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말소등기인데 말소등기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아직 안 배운 게 많아서 개념만 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요거 지워버리고. 자, 변경 경정이라는 것은 등기사항이 일부인가요? 전부인가요? 일부란 말 나왔죠? 일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변경 경정하는데 반면에 이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 전부를 없애게 한 것이 말소등기가 됩니다. 그럼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란 얘기입니다. 그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는 어떤 게 대상입니까? 물어봤더니 말소등기는 어떤 권리든 다 말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건 지상권이건 저당권이건 표제부이건 갑구이건 을구이건 다 말소할 수 있는데 딱 하나가 말소가 안 돼요. 딱 하나 말소 못하는 것이 바로 말소등기만큼만은 또다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말소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가 없다요. 그럼 유일하게 말소 못하는 것은 무엇은 말소 못하더라? 말소등기 자체는 말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소의 말소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튀어나온 등기가 바로 말소 회복 등기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실 것? 말소 회복하는 거지 또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말소 등기라는 건 밑에 요건 보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가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원시적이든 또는 후발적이든 원인 묻지 않는데 이게 뭔 말이냐? 실패 잠깐 보시고 자, 후발적으로 일부가 잘못됐답니다. 무슨 등기 하셔라? 변경 등기 할 것.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경정 등기라는 등기 하는 겁니다. 반대로 원시적 전부가 잘못되는 경우는 원시적 전부는 말소 등기로 가는 거예요. 후발적 전부도 말소로다 보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소로 빠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소 등기할 때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더라.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그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승낙을 받아와야 하는데 승낙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요.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갈까 보기등기로 갈까?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보기등기 하나 둘 셋 지금부터는 각합니다. 등기 못해요. 승낙서가 있을 때 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가는 것은 변경등기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말소부터는 승낙서 없으면 각할당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자 보자고요. 이해관계인의 경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크게 그릴게요. 1순위에 저당권 등기 있다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3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더라. 이 세 개 등기가 있는데
중간에 낑겨 있는 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얘를 말소 시에 얘는 선순위 권리자인가요? 네. 얘는 후순위인가요? 네. 그럼 선순위, 후순위 누가 이해관계인이 될까? 선순위가 후순위가? 한번 찍어보세요. 선순위가 이해관계인일 것 같아요? 후순위가 이해관계인일 것 같아요? 우리끼리 뭐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때요? 선순위, 후순위 하나, 둘, 셋. 선순위. 아이 뭘 말해도 틀리게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고. 기왕 틀릴 거. 자, 선순위, 후순위 하나, 둘, 셋. 선순위. 예, 따져보면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얘가 지워진다 가정을 하고서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얘가 없어집니다. 그럼 선순위 입장에서 후순위가 말소를 당하든 말든 얘는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얘가 뒤에서 죽든 말든. 그럼 얘는 신경 쓸 바가 없다는 얘기는 선순위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아니다 되는 거예요. 피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얘가 지워지게 되면 후순위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거 나쁜 거? 좋죠.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얘가 지워지고 순위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얘도 이해관계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해관계인이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이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더라 한번 확인해보자고. 이 저당권 어딜 잡고 들어온 거예요? 전세권 잡았죠? 그럼 얘가 등기 떨어지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는 번호가 4번 주는 게 아니라 전세권 잡았으니까 2에 부기 1호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주등기고 보기등기죠? 주등기 보기등기랑 관계는 민법 공부할 때 주하고 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종관계 만들어지는데 주종관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인과 노비. 주인과 노비. 그래서 옛날에 주인이 유배가면 종놈도 따라가잖아요. 그 종놈이 잘못해 곤장 맞으면 주인은 같이 맞아요. 바가지로 물 뿌려요. 물 뿌리죠? 왜? 물 벌게도 아프니까. 그런 관계가 이제 주종관계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배운 내용을 하다 붙이게 되면 대리와 복대리 관계. 대리와 복대리가 주종관계입니다. 이렇게 안 배웠나요? 대리가 죽으면 복대리도 죽는다. 복대리가 죽었다고 대리까지 죽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런 관계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종은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같죠? 그럼 주됐는 게 전세권을 말소해버리게 되면 얘가 죽었네요. 죽음과 동시에 종된 걸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덩달아 죽으니까. 보기등기라는 게는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등기 말소와 더불어서 보기등기 덩달아 죽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전세권 주고 너도 덩달아 죽어라. 열받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말소하는 데는 이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승낙서가 들어와서 같이 말소가 되는 거지 승낙서가 없으면 얘 말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놔둬야 돼요. 민법 공부할 때 혼동 배우셨어요? 혼동 진짜로? 진짜로? 네. 자, 그럼 전세권자가 이 집의 소유권을 사버립니다. 혼동이 발생했죠? 네, 그럼 전세권 혼동을 소멸할 거 아니에요. 내 집에 내가 세살 수 없으니까. 근데 소멸하지 않는 경우 예외 두 가지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혼동이한 권리에 후순위권자가 존재한다거나 아니 혼동이한 권리가 제3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죽으면 덩달아 죽는 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얘가 죽으면 죽게 하자고. 말소 등기하는 얘기 뭐의 뜻이? 등기를 지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지워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선순위나 후순위가 아니라 지워지는 등기랑 덩달아 죽는 등기. 뭐라고요? 이 감을 잡으시는 거야 감을. 자, 등기를 지우면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등기가 지워지면서 지워지는 등기와 덩달아 같이 말소당하는 거. 같이 죽었죠? 얘가 이해관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뭘 가져올 것? 승낙서가 있어야 말소 등기하는 것이고 얘는 여러 번 나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관계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이 있더라. 전세권 죽으면 저당권은 직권 말소입니다. 주등기 보기등기인데 그럼 과거의 기출 문제가 보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주등기 말소 신청과 별도로 보기등기도 신청을 통해 말소해야 한다. 땡 틀렸죠? 이건 어떻게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하더라는 것이니까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이해관계 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누가 죽을 것? 직권 말소하더라. 이걸 잡아놓으시면은 여러분 많이 써먹으니까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말소에 대해서 이해한 게 있으면 그제 승낙서 가져와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1월달 책 들어가시면 사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사례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등기 신청할 때는 직권 말소도 원칙은 이제 써드려야지. 그럼 말소 등기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나오는데 원칙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이 원칙이고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직권 말소도 가능한 것이 있고 촉탁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몇 개씩 배운 게 있는데 외울 건 아니고 지금은 수업 2바퀴 돌아가시면 어떤 게 직권인지 다 구별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단독 위주로 몇 개만 봐드릴게요. 책 보니까 단독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판결 또는 상속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될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단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권리가 어떤 데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오른쪽에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으로 공동 신청할 수 없을 때에도 단독이 가능한데 소재 불명이 다른 말로 행방불명. 만약에 제가 여러 번 집에 전세권 등기하고 살다가 그냥 이사 가버렸습니다. 말소 안 하고. 근데 나중에 제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그러면 제 명의 전세권 등기를 여러분이 혼자 말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저를 찾아달라고 해서 법원에다 요청하게 되면 법원이 일간 신문하고 법원 게시판에 3개월 이상 알립니다. 돌아오라고. 저 돌아오라고 알려요. 그럼 제가 신문 보다가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들어가죠. 돌아갈 수도 있죠. 꼭 이상하게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게 되면 저랑 같이 공동으로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이때는 그 기간 경고한 다음에 제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으셔야 돼.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거꾸로 해석해서 재권 판결. 뭐라고요? 재권 판결이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혼자 말소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집 주인들이 등기해 주려고 그래. 전세권 등기? 안 해주려고 그래. 왜? 해줄 땐 상관없지만 살다가 이사 홀레당 가버리면은 이 말소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재판까지 받아야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애초에 등기 안 해주려고 해서 꽁을 빼는 겁니다. 해달라고 그러면 아 귀찮아. 가학으로 쫓아내는 이유가 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당시 휴전선 안에 근무 생활하고 있었는데 철책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겼나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방위 같아요? 그러면 공익 같아요? 에이, 이런 뻑자. 이제 휴전선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이 날라와서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돈을 빌려주시고 가등기 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가등기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돈 빌리신 채무자가 되겠죠. 후손이 상속받은 땅을 등기하려고 봤더니만은 저희 할아버지 명의의 가등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말소해달라고 말소 청구 소송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인이 저희 손자들 아니에요. 손자 소장에 날라오니까 이 군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법원에서 날라 소장 딱 보더니만 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서 저 막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너 빨리 휴가 가래요, 집에. 그래서 왜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장 날라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며칠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만은 형이 하는 말, 야 니네 할아버지 명의로 가등기 된 게 있던데 이거 그냥 40년 가까이 된 건데 너 이거 못 이기니까 그냥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법원에. 그래서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안 가면 자동 패소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별 문제 있나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가도 되죠? 그러니까 안 가도 된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 나와가지고 잘 놀았죠. 잘 놀고서 부대 딱 뽑게 했더니만은 부르더라고. 야 소송 어떻게 되냐 해서 안 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졌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사 박 쓰고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힘내고 막 그러고서 휴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타인의 권리 말소할 때는 그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자의 상소인까지 찾아서 소송을 제기해야지 말소할 수 있는 게 이 등기 말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등기도 이렇게 말소하는 게 어려운데 타인의 권리 말소하는 거 쉬운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일반적인 사람들이 등기를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주면 그만큼 귀찮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가등기 말소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 말소할 당시에는 원칙은 공동의 원칙입니다. 이따 배우겠지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등기 권리자가 나 가등기 안 가질래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등기상 이해한 개인도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을 첨부한 경우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배울 테니까 가볍게 보시고
가처분 등기도 지금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요건 좀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맛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직권말소하는 건 지금까지 배운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등기법 29조 1호와 2호. 29조 1호가 관할이 받는 기하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들어본 경우 나세요? 그 다음에 니은번 놔두시고 디귿번이 수용이 있는 경우도 수용도 두 개는 살했다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용 전에 소유권 등기하고 지역권 등기를 나누고 나머지 전부 다 직권말소합니다라고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외우지 마세요. 다 외우시니까. 그 다음에 환매권을 놔두시고 아직 안 배웠으니까 미음번의 경우 지상권 전세권을 말소 등기 시 그 지상권 전세권을 대한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저당권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이거네요. 전세권자분 저당권 전세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얘도 직권 말소하더라. 이거 나오는 건데 이 직권 말소는 수업 2번 들으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두꺼운 책 보면 나중에 다 실려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넘어가게 되면 아직 말소등기 실행이 나오는데 말소등기 실행할 때는 1번 원칙에 따라서 언제나 독립등기 방식 주등기로 갑니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라고요? 주등기로 가는 거지. 보기등기란 말 나오지 않는데 이건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 쉬신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할 때 말소등기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와서 말소회복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 본 다음에 마치도록 하죠.